다음은 겐징겐 보조기 제작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대상자의 정보 수집, 나이, 성별, 성장 정도, 콧각도, ATR, 분류법, 그리고 엑스레이 등과 각 그 신체 랜드마크별로 계측을 한 정보를 이제 리포트를 하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제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신체 스캔이요.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신체를 뭐 전방향으로 다 스캔을 해서 이 형태와 같이 보조기가 전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신체 파일을 토대로 그리고 슈로스의 원리를 토대로 보조기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게 밀딩 머신이라고 하는 우레탄 폼을 깎는 기계예요. 그래서 얘네가 그런 파일이 오면, 보조기 모양대로 파일이 오면 요게 깎아내요. 4D로 이루어져 있어서 얘네가 보조기 형태대로 깎아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밀링 머신이 우레탄 폼을 깎아내는 장면입니다. 보조기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온에서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우레탄 폼에 씌우고 진공 석션을 통해서 보조기 형태를 갖추고 굳혀서 제작을 하는 과정이에요. 제작하는 영상 한번 볼게요. 이거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긴 한데, 이거 녹인 플라스틱, 고온에서 녹인 플라스틱이에요. 폴리에틸렌이라고 불리는 재질인데 우레탄 폼 위에 씌우고 이렇게 공기가 통하지 않게 이렇게 막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잡고 완전히 진공 포장을 해야 돼서 조금 까다로운 과정이기도 해요. 이제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보조기 형태를 갖추고 이제 조금 더 강한 앞점이나 보조기 형태가 조금 더 잘 잡아질 수 있도록 이제 손으로 직접 조금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공기 이제 석션하는 걸 조금 더 도와주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플라스틱에 이렇게 막 굽이면은 상처가 날 수 있어서 이제 베이비 파우더를 뿌리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보조기 형태가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완성된 보조기는 피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도록 수선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보조기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겐징겐 보조기 치료가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겐징겐 보조기의 결과들을 한번 볼게요. 이중 만곡의 케이스고 두 케이스 모두 높은 교정각을 보이고 있죠. 아까 말했던 50%. 근데 요거는 거의 80% 이상 넘어가는 교정력을 보이고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쉬프트와 미러 이펙트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추 메인 만곡의 보조기들인데 짧은 보조기 형태로 여기 부분을 압박하고 막아주고 해서 50% 이상의 교정각, 60%가 아웃브레이스 있었을 때, 그리고 21도가 인브레이스 상태에서 21도. 그래서 50%를 넘어서 좋은 교정각, 그러니까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인브레이스 엑스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3C, 흉추 메인 커브 같은 경우는 인브레이스에서 과잉 교정, 오버 커렉션을 조금 더 지향을 해요. 어깨, 흉추 만곡, 그리고 골반부가 인브레이스 상황에서 반대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서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모습 확인하시면 반대로 바꿔내고, 이렇게 만곡이 있는 거를 시프트와 오버 커렉션으로 밀어내고, 그리고 왼쪽으로 빠져있는 보조기를 왼쪽에서 잡아주면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밀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보조기 형태가 제작이 됩니다. 다음은 고각도 케이스인데요. 고각도에서는 콧각도의 개선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외형상의 회복이에요. 수술이 권장되는 고각도에서도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낸다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줄 수 있겠죠. 엑스레이 외에 척추측만 증상의 평가 방법 중에 하나인 등높이 값의 변화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겐징겐 보조기가 회전 변형의 교정에도 관여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겠죠. 3차원적 접근의 시작인 시상면에서도 보조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외형 사진이 착용 사진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까 보셨었던 짧은 보조기예요. 폴시엘의 그 짧은 보조기 수능도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근데 짧은 보조기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추 쪽에 정렬이 살아요.
신기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성인 케이스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층만 케이스인데 좋은 교정관과 20도의 각도 개선이 있었지만 외형의 개선이 잘 이루어진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이제 CSL 라인에 가까워졌죠. 보시다시피 성인의 케이스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성인의 브레이싱에 대한 이제 조금 많이 오갔던 부분에 대한 연구들은 같이 이따가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세션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많은 측만 보조기들이 보조기 논문들이 존재하는데 저도 관심 있게 봤던 연구들을 몇 가지 추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성인 케이스에서 비롯된 성인의 보조기 치료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통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관상면상의 밸런스를 개선시키고 분류법에 근거한 보존적 치료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또한 SRS는 이제 성인 측만의 보조기를 권유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에서 또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안정화나 개선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진행률, 성인이 되어서도 아까 진행률 아까 고려를 해보시면 퍼센트가 나뉘어져 있었죠. 그 진행률을 늦출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통증이 이제 조절이 됐다는 거. 이제 아직까지 이제 논문이 RCT나 시스테마틱 리뷰 같이 근거가 높은 수준의 보조기는 아직 존재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흥미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런 가장 높은 수준의 근거를 가진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요거 브레이싱에 대한 케이스 리포트를 하나 살펴보면 슈로스 운동과 겐징겐 보조기를 병행한 케이스예요. 성인에 대한 케이스고, 그 결론에서도 살펴보면은 로우백 페인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그리고 그걸 최종 결론은 매일 하는 운동과 브레이싱은 이제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타임 브레이싱과 풀타임 브레이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보조기 치료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착용 강도와 착용 시간이에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착용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룬 메타 분석 연구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여기 TLSO라는 거는 흉추, 요추, 천추를 감싸는 보조기. 그러니까 보조기 분류를 조금 위로 올라간 분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겐징겐 브레이스, 체뉴, 보스턴이 2에 해당하는 브레이스고, 그리고 파트타임, 그 밤 수면용 보조기 같은 경우는 프로비던스와 찰스턴 보조기, 아까 말씀드렸던 구부리는 형태의 보조기를 이제 의미를 하고, 그다음에 23시간 즉 풀타임 TLS를 착용을 한 집단은 성공률이 91%, 그리고 16시간을 착용하는 TLSO 집단은 62%, 그리고 수면용 보조기는 60%로 나타내고 있어서 착용 시간이 치료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측만 보조기들은 어쩔 수 없이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아직까지 좀 슬프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급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고각도가 아니라면 관찰 치료라 불리는 옵서베이션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SRS의 한 연구는 연구가 끝나는 시점의 기준을 여성의 경우 리설 4, 남자의 경우 리설 5일 때 50도 미만이면 치료의 성공이라고 정의한 연구에서 브레이싱을 한 집단의 성공률은 72%, 관찰 치료는 47.9%, 즉 관찰 치료의 50% 정도가 50도를 넘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나 성장기에 있어서 보조기 치료가 각도의 개선 혹은 고각도의 진행을 막는 것에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최선의 보조기가 어떤 보조기인지 한번 알아봐 줄게요. 그 다음에 2D 브레이스와 3D 브레이스로 나눌 수 있는 보조기 종류에서는, 측만 보조기 종류에서는 2D 브레이스의 대표격인 보스턴과 3D 보조기 중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가진 겐징겐 보조기의 연구를 비교해 볼까 해요. 빠르게 결과만 말씀드리면 중등도와 고각도, 그리고 여기 예비값과 결과 모두 겐징겐 브레이스의 성공률이 높았고, 특히 40도 이상의 케이스들에서는 겐징겐 브레이스가 92%의 성공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교정각이 아까 치료 결과를 결정짓는다고 말씀드린 것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요게 2D 보스턴 브레이스를 착용한 인브레이스 엑스레이고 똑같은 환자예요.
두 번째는 겐싱겐 브레이스를 착용한 환자의 모습입니다. 인브레스에서 보이는 교정각이 3차원 보조기인 겐싱겐 브레이스에서 더 많은 이제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아까 보조기를 소개시켜 드릴 때 다루지 않았던 보조기가 몇 가지 더 있는데, 보조기를 착용했을 때 외형상 잘 드러나지 않고 착용자의 수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탄성을 가진 천으로 만들어진 소프트 브레이스인데요. 이것도 이제 한창 인기가 많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외형으로 티가 나지 않으니까 3차원적인 보조기나 이제 딱딱한 보조기 같은 경우는 옷을 아무리 입어도 티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때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소프트 브레이스인데요. 그래서 소프트 브레이스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스파인코 브레이스, 아까 요 그림에서 보시면 스파인코 브레이스, 요게 스파인코 브레이스예요. 보시면 다른 그 스파인코 브레이스를 착용한 그룹에서 진행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치료에 대한 근거는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체뉴 브레이스와 이제 스파인코 브레이스를 비교한 논문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생존율에 대한 연구인데, 생존율은 각도가 진행되지 않으면 생존한 것으로 정의돼요. 그러니까 나빠졌으면 탈락,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생존율의 체뉴 브레이스는 80%, 스파인코는 8% 나타내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9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빠졌다는 거죠. 스파인코 브레이스를 착용한 사람들이. 왜 각도가 진행되는지를 타원형의 프로파일에서 한번 살펴보면, 어깨와 힙을 지나는 패브릭들이 체간을 말 그대로 압박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몸을 바깥쪽에서 가운데 쪽으로 밀고자 하는 힘을 무용지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힘으로 각도를 진행시키게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아까의 성공률과 생존율을 끌어오자면 스파인코는 결국 관찰보다도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기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보조기만 하면 되나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측만 특화 운동과 결합한 형태로 되어지는 과정이 더 효과적이고 이제 좋은 결과를 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소솔트 가이드라인을 비롯해서 많은 연구들이 측만 운동과 보조기를 병행하는 것이 보조기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솔트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해보면 보조기 치료 동안 특화 운동을 진행하는 것, 치료사들이 특화 운동을 통해 보조기에 대한 수능도를 높여주는 것, 보조기를 착용하기 전 척추 가동성을 위한 특화 운동, 보조기 치료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안정화를 위한 특화 운동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운동 또한 보조기 치료의 좋은 결과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한다는 점도 같이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오늘 소개시켜드린 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척추측만 보조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시상면, 관상면, 횡단면을 관여하는 3차원 보조기는 그 숫자가 현저히 적다는 거 거의 없죠. 그리고 겐징겐 보조기는 슈로스 메소드가 적용되고 오버 커렉션을 통해 각도를 개선시킨다는 것이 높은 수준의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는 거, 그리고 성인 측만에도 브레이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의복형 보조기를 포함한 소프트 브레이스는 아직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근거를 가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보조기와 특화 운동의 병행은 강력하게 권장이 됩니다. 오늘을 계기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보조기 착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